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회적 이슈 중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쿠팡 사태일 것입니다. 쿠팡의 2021년 1분기 매출은 작년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인 네이버의 3배가 넘는 수준인 42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쿠팡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인 쿠팡이츠 역시 시장 진출 1년 만에 배달앱 시장에서飛躍적인 성장을 달성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지난해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코로나19 확진자 사태와 이딴 쿠팡 배송 노동자의 사망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쿠팡 특별물류센터 화재 사고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표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쿠팡 특별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경우 6월 17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면적 12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과 내부 적재물 1620만 개가 사실상 전소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근무 중이던 직원 248명이 모두 대피했지만 화재 진압을 하던 김동식 소방관이 실종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일 화재 사고로 역대 최대 규모여서 재산 피해 역시 물류센터 기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전소라는 가정하에 대략적인 건물 피해액은 795억 원, 내부에 전소된 1620만 개의 물품에 대한 피해액은 81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 설비 및 기계장치, 차량 및 운반고 손실 등 추가 손해액을 다 하면 피해액은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근 농가들의 농작물 등의 피해 또한 무시 못할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재 시 발생한 분진 등에 따른 환경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고와 관련한 원인으로는 지나친 효율성의 강조와 안전 불감증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문화 역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더 키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2010년에 발생한 BP의 미국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를 연상케 할 정도로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은 듯합니다. BP도 2010년 사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성장 가도를 달리는 기업이었습니다. BP의 2009년 매출은 2461억 달러에 달해 포르투갈이나 말레이시아 GDP를 앞섰습니다. 2009년 포천이 선정하는 세계기업 순위에서도 4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혁신의 대명사와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20일 뉴올리언스에서 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영국의 국제석유 메이저 업체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호가 폭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추선에서 근무 중이던 11명이 실종 사망했으며 7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폭발의 여파로 폭발 발생 36시간 만인 4월 22일 침몰했습니다.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8,000피트 깊이의 해양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최대 시추 심도는 3만 피트였습니다. 그리고 폭발 당시 수심 5,000피트에서 18,360피트까지 시추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126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그중 115명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화재의 여파로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가라앉았고 그 과정에서 시추 파이프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부러져 시추 파이프로 원유가 계속 유출되면서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환경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BP사는 3개월 넘게 석유의 유출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했었습니다. 파이프에서 하루 35,000배럴의 원유가 쏟아나왔고 약 5개월 후 가까스로 새는 파이프를 막으며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490만 배럴의 원유가 멕시코만을 오염시켰습니다. 바다를 뒤덮은 기름티는 한반도 면적보다 더 넓었습니다. BP 사고 발생 전 미국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는 1989년 엑손 발데저 원유 유출 사건이었는데 당시 유출된 원유가 26만 배럴 정도였으니 BP 사고는 이보다 20배에 가까운 대형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프리트호 원유 유출 사건 당시 전체 기름 유출량이 7만 9천 배럴이었으니 이틀에 한 번꼴로 태안의 재앙이 반복되는 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유 유출 발생 후 85일
16시간 25분 만인 2010년 7월 15일 해저 시추공에 무게 75톤짜리 차단 캡을 설치하여 원유 유출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BP는 사고 3개월 만인 9월 17일 멕시코만 해정 유정이 배전 기름과 유정 사이를 연결하는 시추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 밀도 높은 시추용 기름과 시멘트를 주입해 올라오는 기름을 차단하는 버텀 킬 방식으로 완전 밀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고로 바다새 3,6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주변 해양 생태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한편 멕시코만과 접한 루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플로리다 등 4개 주의 어업과 관광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해양생물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물고기는 아가미에 기름이 달라붙으면서 호흡을 못해 질식사하게 됩니다. 바다새는 깃털에 기름이 묻으면 방수성과 보온성이 떨어져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바다 표면에 만들어진 유막은 대기에서 바다로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 용존 산소가 줄어들어 해양생물의 호흡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바닷물을 투과하는 햇빛을 줄여 해조류나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저해합니다. 기름은 유출되면 해수면에 얇은 막을 만들며 퍼져나갑니다. 유출된 기름 중에 분자량이 적은 것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수용성 성분은 해수에 녹으며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유화되어 작은 방울 형태로 됩니다. 기름이 유화되면 마치 녹는 초콜릿처럼 보이며 아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것이 해안으로 밀려오면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원유 성분 가운데 무거운 것은 타르볼을 만들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일 만큼 아주 작은 유화된 기름 방울은 박테리아가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타르볼은 느리게 분해되어 유류 유출 사고가 난 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지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일대의 어업 및 해운업 역시 공경에 빠졌습니다. 미시시피강을 오가는 화물 운송도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멕시코만 어업은 심각한 상태였으며 루지애나 동부 해안과 미시시피강 지역에서의 조업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에 수천 명의 어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관광산업 또한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 사고는 왜 발생한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과 안전 불감증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BP는 정유업계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비용 효율화를 강조했던 기업이었고 그 결과 절감한 비용의 수십만 배에 이르는 더 큰 희생이 뒤따른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유정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오션의 근로자들은 유정 굴착 과정에서 원유 유출 방지 장치에서 최소 3차례 이상 누유를 발견했고 사고 10시간 전에도 BP 파견 감독관에게 공사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이런 상황을 악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의 BP 감독관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BP 현장 관리자가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 절감의 압박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정의 개발은 예정보다 40일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BP는 하루 50만 달러꼴의 용선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P의 현장 책임자인 존 가이드는 유정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자는 하청업체 헨리버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4월 16일 보낸 이메일에서 그걸 설치하려면 10시간이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2010년 6월 15일에 공개한 당시 이메일과 자료에 따르면 BP 현장 관리자는 12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유정 내 가스 유출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실험을 건너뛰었고 유정 마감 공사에 쓰인 시멘트의 강도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BP가 주요한 결정 과정에서 비용과 유정의 안정성 가운데 비용을 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피해는 BP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016년 4월 4일 미국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연방지법의 칼 바르비에 판사는 미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BP 간의 $208억 규모 배상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합의액 187억 달러보다 21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단일 기업으로서 미 역사상 최대의 배상액입니다. 이번에 판결난 208억과는 별도로 BP는 이미 초기 복구 비용 및 법무 비용으로 최소 10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BP가 이번 사고로 부담하는 총 비용은 최소 308억 달러에서 최대 64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재산적 손실 이외에도 BP의 브랜드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고 전까지만 해도 BP는 비안드 페트롤리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대규모 기업 홍보를 하였고 이는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즉시 비안드 페트롤리움이란 광고와 홍보는 더 큰 독으로 들어왔고 소비자들은 BP를 공공의 적으로 취급해 BP의 슬로건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BP 사고 후 많은 학자들이 효율성의 역습에 대하여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이런 뼈아픈 경험을 이내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점검입니다. 또한 이번 쿠팡 화재 사건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 책임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하는 법의 심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